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이상한 걸 먹는 거야? 여기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온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부실한 미국 공립학교 급식 때문에 딸이 겪는 고통을 덜기 위해 손수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딸이 학교에서 받은 취급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서라고 해요. 저는 남편의 전근 때문에 미국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새로운 도시의 분주한 거리를 차로 달리며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제가 익숙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도로는 넓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로 가득했고 건물들은 높고 밝았으며 사람들이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 고향의 따뜻한 색감을 사랑하며 자랐어요. 길거리 음식의 익숙한 냄새와 모국어의 부드러운 소리가 그리워졌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소리와 광경이 새로웠어요. 공기는 다른 향기를 풍겼고 거리는 제가 익히지 못한 낯선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했어요. 유리창에 반사되는 밝은 햇빛과 거리를 따라 늘어선 푸른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비록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도 느꼈어요. 새 집에 들어섰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어요. 집들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모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던 작은 정원들이 문득 생각났답니다. 이곳은 다르긴 했지만 사람들이 집을 아끼고 보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제 한국 전통의 일부를 이 새로운 삶에 꼭 담아오기로 결심했어요. 동네를 걸으며 저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주는 친근한 이웃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제 말이 어눌해지더라도 조금씩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처음부터 언어가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마치 풀어야 할 퍼즐 같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귀 기울여 듣고 질문을 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는 이곳에서 집에 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제 딸 서연이가 미국 학교에서 첫 등교를 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아침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답니다. 저희 작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서연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새로운 학교가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걸 알기에 딸을 위해 조금이라도 긴장이 됐어요. 학교 건물 밖에서 서연이가 나오길 기다리며 서 있던 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운동장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서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곧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들었어요. 제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을 어려움이 걱정되었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조용한 모습을 눈치챘어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조금씩 먹는 모습이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서연이는 머뭇거리다가 괜찮았어. 그런데 학교 점심은 이상하고 맛이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실망감이 가득 느껴졌고 눈빛 속에는 슬픔이 보였어요. 학교 식당의 음식은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식사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친구들로부터 들은 미국 학교 점심 이야기는 가공식품이 많고 진짜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서연이는 학교 점심에 대해 더 이야기해줬어요. 음식이 너무 단조롭고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색감이나 향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또 친구들이 왜 집 음식을 그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저는 한없이 귀 기울이며 듣다가 딸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저는 제 딸에게 진정한 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와 그녀의 반 친구들이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경험했던 풍부한 맛과 건강한 재료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알록달록한 김밥, 맛있는 불고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신선한 반찬들을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할 수 있는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하리라 결심했답니다. 그날 저녁 폭신하고 새하얀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니 결연한 의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문화에 대한 사랑을 늘 간직하고 서연이에게 그 사랑을 꼭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에서 매일매일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기회임을 느꼈답니다. 이 새로운 여정의 모든 걸음걸음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뭔가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깊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한국과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우리 전통의 마음이 자라나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생각과 제가 준비한 음식이 제가 머물렀던 세계와 이 새로운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서연이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한국의 맛을 전해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 동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 고기, 그리고 향신료들을 구입했어요. 선명한 빛의 당근, 반짝이는 초록오이, 그리고 노란 단무지를 고르면서 이 색감들이 서연이에게 고향의 느낌을 전달해줄 수 있으리라 상상했어요. 또한 제 마음에 특별한 2가지 메뉴인 김밥과 불고기를 위한 재료들도 꼼꼼히 챙겼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 도구들을 꺼내놓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밥에 약간의 식초와 소금을 섞고 채소들을 얇고 길게 썰었어요. 재료들을 준비하며 어린 시절 가족이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식사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이 서연이와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가 작은 주방을 가득 메우며 희망을 안겨주었고 모든 재료들을 깔끔하게 도시락에 담아 음식이 맛있어 보이길 바랐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서연이가 도시락을 열어보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 한켠이 뿌듯했어요. 직접 그 반응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서연이는 친구들이 도시락 안에 음식을 보려고 다가와 여러 질문을 했고 한 친구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했지만 다른 친구는 마치 다채로운 미술작품 같다고 말했다고 전해줬어요. 서연이의 신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시작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서연이는 점심 도시락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학교에서 먹은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났다고 하면서 한 입 한 입이 풍미 가득해 집과 연결된 느낌을 주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한없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 특별한 점심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학교 첫 주는 저희 둘 모두에게 도전이었어요. 서연이는 새로운 공부법과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했고 저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애써야 했거든요. 변화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값지다는 것도 느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제 문화의 멋진 부분을 딸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작은 주방과 분주한 학교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한 저는 서연이와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학교 음식에 대해 좋아하는 점과 싫은 점을 물어보니 미국 점심은 집에서 준비한 식사와는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음식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고 한국에서 우리의 식탁을 채웠던 요리들과는 전혀 다른 맛이라는 솔직한 말들이 저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이후 매일 저는 서연이의 학교 생활 속에 조금씩 한국의 맛을 담아낼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저희 주방의 레시피도 조금씩 조정했어요. 모든 요리에 색감과 풍미를 더해 언젠가는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제가 사랑하는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풍부한 전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후 저는 앞으로 펼쳐질 많은 기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식문화를 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건강한 재료와 각 요리 뒤에 숨은 깊은 전통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변화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지라도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작은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변화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서연이를 위해 계속해서 한국식 점심을 준비하고 점차 반 친구들에게도 그 맛을 소개해줄 계획이었어요. 아이들이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의 맛,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의 의미, 그리고 한국 음식의 깊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희망과 결심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도 고향의 정신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딸 서연이의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언젠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기를 꿈꾸었답니다. 저희 한국식 도시락 소식이 퍼지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강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주변 대화를 듣다 보니 모든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분들이 새로운 음식에 흥분하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모두에게 한국의 풍부한 맛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는데요. 친절하고 호기심 어린 얼굴들도 있었지만 걱정스럽거나 심지어 화난 표정을 짓는 분들도 보였어요. 한 학부모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길 우리 학교는 전통적인 미국식 점심을 고수해야 해요. 아이들이 익숙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차로 걸어갔어요. 집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리고 그 음식들이 가족 모임에 얼마나 따뜻한 웃음을 가져다 줬는지 생각했어요. 사랑과 전통이 가득 담긴 음식이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문제로 비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꼭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을 설명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서연이와 친구들이 도시락을 보며 기뻐했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항상 저희 걱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레베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교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실 때 찾아가 제 걱정과 오해받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신나하고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문화를 배운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천천히라도 다들 저희 음식의 진심과 따뜻함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주 후반에는 점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부모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저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간단한 말로 제 아이디어와 의도를 설명드릴 준비를 했어요. 각 요리 뒤에 담긴 역사에 대해 설명드렸고, 김밥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며 불고기가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상징임을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제 마음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만 몇몇은 찡그리는 얼굴도 보였어요. 한 학부모님께서 왜 지금까지 잘 되어 왔던 것을 바꿔야 하죠? 라고 물으시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는 변화가 좋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맛과 문화를 배워가면 좋겠어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은 마음을 가지길 바라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거든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몇몇 분들이 미소 짓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작은 변화의 기미가 다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회의 중에 학교 영양사인 마이클 카터 선생님도 관찰하신 바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는 한국식 도시락을 먹은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건강한 음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제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제 열정이 아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대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모두가 바로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새로운 점심 메뉴에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도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며 회의장을 떠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정성껏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하나하나의 요리가 맛있고 다채롭게 보이도록 신경 썼고 모든 재료가 신선한지 꼼꼼히 확인하며 제 문화의 축제를 한 접시 한 접시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서연이와 그 친구들에게 한국 전통에 얽힌 간단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문화의 충돌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제 생각을 설명하며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전통과 풍미의 세계가 곧 친숙하고 사랑받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차이가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이어줄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날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제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서연이를 위해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했고 심지어 학교 행사에도 추가 도시락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질문도 하고 좋아하는 점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처음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걸 확신했답니다. 어느 오후 긴 학교 하루가 끝나고 서연이와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신나게도 몇몇 반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제 친구 엠마가 엄마가 만드신 김밥이 멋지다고 했어요.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의 환한 미소와 함께 들은 그 말에 저는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제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열어드린다는 사실이 참 기뻤어요. 조금 후 학교 영양사인 마이클 카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식 도시락을 즐겁게 먹는 모습을 관찰한 후 다가와서 제가 수치를 살펴보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이들이 음식을 낭비하는 양이 줄고 수업 중 태도도 더 좋아졌어요. 어머님께서 만드신 음식에 이렇게 강한 반응이 있는 걸 보니 놀라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변화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건강하고 다채로운 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또한 교직원실에서 레베카 존슨 선생님도 뵐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교실 분위기가 변한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도 많이 해요.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제 음식이 아이들과 그들이 아직 몰랐던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전환점은 학교에서 열린 문화의 날 행사에서 찾아왔어요. 이날 모든 가정이 각자의 유산을 나누기 위해 초대되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제 부스를 준비했어요. 요리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음식의 이름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안내판도 준비했어요. 제 테이블을 장식하기 위해 한국의 작은 국기도 가져갔어요. 행사가 시작될 때는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 문화를 모두에게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어요.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부스에서 부스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 부스에 들러 김밥과 불고기를 한 입씩 맛보고 채소들도 살펴보셨어요. 이 요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하시자 저는 따뜻한 미소로 하나하나 답변드리며 음식 뒤에 담긴 이야기와 한국 전통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호기심과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들을 보이며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칭찬하며 더 알고 싶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행사 중에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셨던 린다 톰슨 씨도 제 부스로 오셨어요. 이번에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방법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게 문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어요. 이 순간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진정한 변화의 순간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은 확실한 변화의 날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면
다름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제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제 고향 한국의 한 조각을 세상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의 미래가 한층 밝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성취감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요리하고 나누는 행동이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매일이 더 많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날임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느 시원한 아침, 오늘이 특별한 날일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일어났어요. 학년도 끝나가고 있었고, 제가 처음 한국식 도시락을 학교에 보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달력을 보면서 기쁨과 자부심이 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고, 저는 새로운 전통으로 자라나고 있는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식당에서 저를 볼 때마다 신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예전에는 몇몇 아이들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망설임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질문도 하고 각 요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더라고요. 아주머니 음식은 비 오는 날에 터지는 색깔 같아요 라든지, 아주머니 음식을 맛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제 음식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창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다시 마이클 카터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교 정원에서 이야기 나누던 중 선생님께서 다정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길, 아이들의 변화를 보니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만드신 도시락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칭찬의 말씀이 제게 계속해서 나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변화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말씀은 모든 좋은 아이디어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 말씀이 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시켜 주었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작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나길 믿었고, 언젠가는 모든 학교와 가정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가치를 알아가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음식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딸 서연이가 자신의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녀의 친구들도 한국 전통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 모습에 저도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모든 변화와 시작된 새로운 전통에 대해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문화의 가장 좋은 부분을 요리하고 나누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다름이 사람들을 모으고 매 끼니마다 하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 새로운 전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